안녕하세요. 순보쌤입니다. 선생님, 순보쌤 여러 번 저희가 그래도 촬영했잖아요. 저는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혹시 뭐요?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바로 교사도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시리즈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사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학교를 만드신 선생님이 또 계시다고 네. 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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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수호천사쌤 이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수호천사쌤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호천사쌤은요, 제가 4살, 6살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2022년도에 이제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네. 아이를 계속 키우다가, 작년에 2023년도에 복직하면서, 집에서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수호천사가 돼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복직을 하게 됐는데 마침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지수고 둘째 아이 이름이 이지호예요. 그래서 이거다. 네. 수호천사쌤으로 가자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수호천사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왠지 수호천사 그럼 정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그 전에 딴 거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전에는 네.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닉네임? 그전에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네. 제가 키가 160인데, 세상에서 가장 키 작은 키다리 아저씨라고, 신규 시절에 학생자치회 네. 담당을 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생자치회 담당 선생님을 찾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볼펜도 빌려주고, 화장지도 빌려주고, 네, 많은 것들을 빌려주면서, 저 선생님한테 가면 뭐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걸 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러주면서 그때부터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네. 울떠한 건 아닌데 네. 뭔가 키다리 아저씨라고 말씀하실 때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사실 그 교사 성장학교 말고도 거꾸로 교실로도 이미 너무 또 유명하시잖아요. 수업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거꾸로 교실은 저는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신규 발령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담임하고, 그리고, 학생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네. 학생자치회, 바른생활부, 동아리, 담임, 한국사, 세계사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어요. 네. 저희가 막 교사 되기 전에 막 준비하잖아요. 네. 이런 수업을 해보고 싶다. 모두명 수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수업을 사실 한 2년 정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로 친하게 지냈지만 수업은 오직 저만 바라봐의 느낌? 강의식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제 수업에 약간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 재밌게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고 혼자 찾아보다가 TV에서 이제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EBS 뭐 이런 데 다큐멘터리. 네, KBS 아마 파노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고 미래교실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 네. 거꾸로 교실을 하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진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학기 2016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캠프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아이들과 웃으면서 그리고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수업하시는 되게 희한한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겁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선생님이 이런 수업을 하고 싶다. 갑작스럽게 수업 방식이 변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주면서 같이 해볼래? 그랬더니 네, 선생님 그럼 한번 해보죠. 라고 시작해서 이제 거꾸로 교실을 2016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너무 키다리 아저씨 캐릭터랑 겹쳐가지고 너무 상냥한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교실은 초등에도 많이 얘기가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중등 쪽이셔가지고 초등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선생님 초등학교에서도 거꾸로 교실 할 수 있나요? 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거꾸로 교실을 하는 많은 이제 전국의 선생님들이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영상을 촬영하고 이걸 미리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수업 시간에는 주로 활동식 수업을 한다라는 어떤 짜여져 있는 포맷 같은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본인 학교와 본인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끔 변형해서 하시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영상을 촬영해서 수업 전에 미리 보고 오게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교육 방침도 바뀌면서 과정 중심 평가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전에 이걸 보게 하는 게 맞냐?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바꿔서 수업 중간에 시작하자마자 10분 정도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학생들과 그 이제 학습한 내용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초등에서는 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계시겠지만 중등 고등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들이 따라와야 되고 애들을 활동식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학교의 상황과 어떤 교육 방침에 맞게끔 수업 시간 시작하자마자 10분 정도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양한 뭐 역사와 글쓰기, 역사와 동갑내기 과외하기, 그리고 역사와 게임, 그리고 뭐 역사와 뭐 노래방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학습한 내용을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정리하고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업 중에 10분 동안 영상을 보고 뒤에 거 이제 좀 활동 위주의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럼 10분은 그냥 강의식으로 해도 되지 않나?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어가지고 혹시 왜 꼭 영상을 봐야 되는지 저는 이제 역사과다 보니까 역사 선생님들의 약간 버릇 또는 습관, 스타일이 있는데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과 관련된 그 퍼지구나. 다양한 우리가 이제 말하자 보면 썰을 풀어주고 싶고 뒷이야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더 재밌었는데 사실. 근데 저희는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진도를 사실 1시간 안에 또 한 수업 시간 안에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 많이 줄여야 돼요, 썰을. 근데 활동식 수업을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정말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의 영상에는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주요 학습 내용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저나 또 동교과 선생님도 수업을 하실 텐데 수업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다른 그 좀 더 심화된 그리고 더 다양한 내용들은 아이들이 직접 조사하거나 직접 검색하거나 그런 과정 스스로 찾아보게 하기 때문에 교사가 썰을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친구들한테 설명하면서 학습이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꾸로 교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본질은 아이들이 그 시간 안에 배워야 될 주요 개념 뭐 이론이든 그런 것들을 지식이든 먼저 배우고 나서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사고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뭐가 거꾸로 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2014년도부터 계속 했던 수업 방식은 제가 이름이 이종관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데 종관을 거꾸로 하면 관종이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는 저희 여기 승고쌤에서 약간 좋은 뜻으로 저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오직 저만 바라보는 수업 있잖아요. 이 수업에서의 주인공은 제가 돼야 되고 아이들
아이들이 느낌. 아이들이 자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대학교 때 이야기해주고 뭐 연애할 때 이야기해주고 이제 역사과다 보니까 사회 이야기해주고 근데 애들이 잠은 안 잤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이제 그 만족하다 보면 그 제 스스로가 좀 재미없잖아요, 수업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고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하면서 거꾸로 교실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요 내용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찾아보고 아이들이 네. 정리하고 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습효과 피라미드라고 이제 교육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때 네, 제일. 이게 나의 지식으로 된다라는 그 피라미드가 네. 있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 얘들이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거꾸로 교실의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업 말미에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네. 배움일기라는 걸 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한 것도 조금 정리하고 했던 활동 네. 정리하고 친구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했을 때 느낌 같은 것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적고 제출을 하면 주말에 제가 빨간펜처럼 얘들 첨삭을 해주거든요. 네. 예, 뭐 학습적인 내용의 질문이 있으면 그걸 써주고 아이들이 자기 사생활을 쓰면 저도 그거에 대한 그 고민 상담처럼 고민 상담처럼 네. 해주.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잘 됐다. 다음에 또 사귀면 되지. 또 사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얘들이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 써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 저도 써주고 정말 성의 없이 쓰면 딱 한 단어 써요. 굿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이런 식 아무튼 배움 일기를 쓰고 그걸 제가 첨삭해주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고 아이들에게 네.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수가 제법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할 때 네. 가끔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욕하면서 할 때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그리고 동교과 선생님과 이걸 같이 네.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 동교과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네, 좋아 보이니까, 네, 하시죠. 했다가, 한 학기 끝나면, 선생님,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일주일에 3번 쓰던 걸 한 번으로 줄인 적도 있고요. 아예 없애기도 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평가의 영역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밀릴 때도 있어요. 네, 빨간 펜 첨삭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시는 가장 큰 뭐 힘은 원동력은 네. 아이들 그런 반응 어떤 같은데 가치관 그런 게 이게 궁금한데요. 계속 하시는데 이게 내가 이게 되게 만족스럽고 뭔가 나한테 뭔가를 주는 게 있으니까 맞아. 그런 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과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역사 수업은 결국은 예전 과거를 살아갔던 네. 인물들의 삶에 대한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역사하면 되게 어렵게 사건 이름 외워야 되고 연도 외워야 되고 뭐 역사 용어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과거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 거고 또 저는 이 교실이라는 공간이 저와 아이들 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학기 초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에게 안녕 얘들아 라고 하고 바로 저를 소개하는 그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얘들에게 이제 그 예전에 성공회대학교 교수 하셨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영복 교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전부가 사실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또는 역사 수업 시간에 너희들과 선생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과거 인물들의 삶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1년 동안 갖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너희들의 삶을 좀 더 예쁘게 만드는데 도움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이제 어설픈 교육 철학, 수업 철학은 결국은 학습은 삶과 연계돼야 된다. 그래서 삶과 연계한 수업, 삶과 삶으로 연결되는 역사 수업, 뭐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관종처럼 저만 바라봐라고 하는 강의식 수업을 50분 동안 쭉 하면 아이들과 저와의 소통도 없고 아이들과 아이들끼리의 소통도 없고
그런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삶을 제가 알 리도 없고 네. 저의 삶을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거꾸로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과 삶을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의 선생님 생각을 바탕으로 또 연구회도 운영한다고 네네네. 했어요. 계속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역사교육 실천연구회라고 네. 역사 선생님들의 모임인데요. 2018년도에 그 4년차 때 일정 연수 받잖아요. 네. 저는 이제 경기도 수원 근처에 있는 YBM 연수원이라는 곳에서 네. 숙박이 가능한 분들 숙박했고 이제 출퇴근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 참여했던 경기도 역사 선생님들이 74분이셨어요. 오. 그때 보면 그 일정 연수에서 대표 뽑고 총무 네네. 뽑고 하잖아요. 저는 총무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일정 연수가 과거에는 사실 이제 승진이나 여러 가지 점수. 어떤 과정에서 점수를 따야 되는 그리고 같은 동교과 선생님들인데도 무언가 이렇게 네. 경쟁해야 되는 맞아요. 그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신규로 들어와서 이 4년 동안 학교를 경험하고 아이들을 경험했는데 서로 힘들고 어려운 지점을 좀 이야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멋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 서로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힘받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5시까지 연수를 듣고 1시간 식사를 하고 밤에 모여가지고 비움과 체움이라고 하는 수업 나눔 모임을 했어요. 그 일정 연수 연수생들과 3주 동안이에요. 3주 동안. 와. 그래서 수가 있나? 예. 수사 먹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네.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숙박하신 분이 주로 많이 계셨고 출퇴근하신 분들도 가끔 참여하셨는데 식사 끝나고 와서 본인이 그 했던 수업 그리고 네. 학급 운영들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누가 아이디어 내셨어요? 선생님 내신 거예요? 제가 운영을 했죠. 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과니까 술은 안 드셨고. 이제 술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솔직하게 만드는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뒤풀이기 때문에 뒤풀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 있어야지. 그 예를 들면 뭐 역사 체험 활동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고 네. 그럼 새 학기 와. 때 학급 운영 어떤 팁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다음에 끝나면 그 앞에 있는 그 유명한 통닭집이 있어요. 통닭집 가서 이제 뒷풀이를 많이 했고요. 네. 그 모임을 저희가 한 3주 정도 했는데 아마 마지막 주에는 못했던 것 같고 시험이 좀 그쵸. 있어서 준비해야 되니까. 한 2주 정도 하고 그 자료를 저희가 한글 파일로 모아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 네. 그러니까 전체 7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일정 연수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와,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반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 모임에서 조금 즐거웠던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전체 뒤풀이를 네. 시작할 때 했고요. 야. 그리고 끝날 때도 전체 뒤풀이를 했는데 끝날 때 전체 뒤풀이에는 그 연수원 옆에 이제 그 숙박 시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수지 옆이어가지고 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하신 선생님들한테는 거기 자라. 네. 그러니까 시기 제가 부자. 강요하진 않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나는 오늘 디프리하고 여기서 자고 내일 수업 그냥- 내일 이제 끝나잖아요. 네. 저희 일정 연수 끝나기 네. 전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어떤 때 디프리 할 때는 그 처녀총각 선생님들 모여서 디프리 하게 해드리고 아이고. 저쪽에요? 이렇게 해주고 어떨 때는 자 수원 화성 경기 이 지역 지역 모임? 어떨 때는 북부 지역 선생님들 모여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자 천상 선생님이 대구 뭐 회장하십시오 뭐 선생님이 회장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역 모임들이 이렇게 좀 네. 일정 연수 끝나고 네. 모임이 이어질 수 있게끔 네, 지속적인 그렇게 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커플 되거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직은 없고요. 그 이후에 모임이 네. 연결이 돼서 아. 일정 연수가 끝나고 네. 저희는 역사과다 보니까 답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강화도 답사 한번 가고 수원 화성 답사를 가면서
그리고 책 읽는 모임이 저희끼리 자생적으로 생기면서 우리 그러면 모임을 좀 더 이어가 보자 네. 라고 해서 처음에는 경기 남부 지역 역사교사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우리 공식적인 모임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경기 역사교육 실천 연구회로 만들고 도단위 연구에 등록을 하고 근데 처음에는 경기 지역에서 시작했거든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의 활동에 좀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가입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 경기를 떼서 역사교육 실천연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만들고 또 회장 역할을 2년 정도 하고요. 네. 지금은 또 이제 함께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일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